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5위 공개합니다. 3번 결혼한 트럼프가 추천한 이것. 미국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동산 카지노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2004년 출간한 부와 성공을 이뤄내는 법을 담은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로 바로 이 계약서를 꼽았습니다. 그건가 보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건가 보다. 먼저 1991년 트럼프는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 1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당시 이바나는 불륜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을 요구.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사인한 게 있었으니 바로 혼전계약서. 이 혼전계약서 하나 잘 써둔 덕분에 트럼프는 이혼 당시 이바나가 요구한 2,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세이브했네. 그런데 트럼프가 혼전계약서 덕을 본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트럼프는 두 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메이플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단돈 200만 달러, 약 2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쓴 혼전계약서인 만큼 노하우가 생겼던 걸까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출간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항목까지 추가! 트럼프가 숱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그녀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그 어떤 관련 인터뷰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뉴스에. 진짜 다양한 폭로가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닫으라고 써놨나 보다. 진짜 계약서를 잘 써놨나 봐. 야, 근데 이제 트럼프랑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봐야겠네. 일단 왜 이렇게 자꾸 쓰자고 그러지? 거의 책 한 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의 이혼 후 일명 혼전계약서 전도사로 거듭난 트럼프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파이어!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트럼프는 지금의 아내 멜라니아와도 혼전계약서를 썼을까요? 썼겠죠. 썼겠지. 대선 직후에 이혼설이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유명 신문사의 메리 조던 기자에 따르면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역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의 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입성을 반년 가까이 미룬 이유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는 그 상황을 혼전계약서 수정에 적극 활용. 자신의 친아들 베런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쟁취했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약속인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장치를 건다는 게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못 믿으니까 저거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도.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덕분에 SNS 스타가 된 그녀.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요. 무려 120만 명의 팔로워를 둔 싱가포르 SNS 스타이자 인플루언서 제이미 추아입니다. 그녀의 SNS 속 일상은 화려함과 럭셔리함의 극치. 일단 제이미 추아의 드레스룸을 살펴보면요. 각종 명품백이 벽면 한가득.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명품 중의 명품. 에피메스 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여성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구두 수백 켤레가 전시돼 있습니다. 대박이다. 백 조 한 칸에 그 집이야, 집. 그 집인 거잖아. 제이미 추아가 이런 럭셔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유. 재벌? 금수저? No, no, no. 바로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이미 추아는 한 항공사에서 일하던 스튜어디스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비행 중 데스티니 인도네시아의 억만장자 누리디안 쿠아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두 사람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 15년 만인 2010년 제이미 추아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법정 다툼 끝에 1년 뒤 이혼했는데요. 그녀가 받은 정확한 위자료 액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언론의 추측에 따르면 제이미 추아는 매달
33만 2천 달러, 한화로 약 3억 8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 1년이라는 줄 알았어. 하루로 따지면 매일 약 1,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일당 1,200이네. 일일 1명품백 사고도 남는 금액이죠. 우리처럼 집콕 하루 하면 1,200이기 전에 세이브네. 그래서 제이미 추아는 매달 15,000달러, 약 1,700만 원 상당의 각종 시술과 관리를 받고 있고요. 아, 또 아들의 생일에는 2억 원 상당의 SUV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고민이겠다.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차가 없나 고민이겠네. 벤이다, 벤. 요즘에 나온 포 람보. 아니 포. 세 번째 거. 요번에 나온 거. 저 사람은 저럴 게 아니라 좀 사회에 득이 되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범.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에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다이의 회사에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이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총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혜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혜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맡겨 아주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저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란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2일 공개합니다. 지난 1월 19일 중국 내 미디어 감시기구인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각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정상은 문제 연예인으로 등록됐으니 관련 프로그램들은 처리하시오. 바로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일기래간 유성우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유명 배우 정수황을 중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령이 내려오죠? 그건 쫓아내라고? 굉장히 큰 건데. 뭘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일개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1월 18일 정수황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헝이 SNS를 통해 2019년 미국에서 정수황과 결혼 후 대리모 2명을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이죠? 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뒤 정수황이 두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했지만 임신 7개월 차에 두 대리모가 낙태를 거부. 결국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는요. 자, 저 아이고.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돼요. 자기애 아닌 거 자기애.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인 정수황이 두 아이의 입국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과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자, 이후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수황은요. 장헝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가의 지시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했고 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공식 SNS를 통해 생명의 출산을 상품처럼 거래한 건 일련과 도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수황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받게 된 거였죠. 근데 애들이 불쌍하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걸 알게 될 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과연 정수황과 장헝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1위 공개합니다. 바람둥이 대통령이 모모하지 않는 이유.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남이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네. 약간 욕하려고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 피고 그러면 그건- 욕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7위 공개합니다. 그녀가 모모모가 되고 싶었던 이유? 이번 특종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랑이잖아. 러브, 이 사랑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애프터, 오른쪽 비포인 거죠? 그렇죠. 반대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아프다. 아이고.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얼굴이 조금 뭐 화상을 입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왜 사랑 때문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7, 80년대 미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하던 조슬린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1978년 프랑스 예술품 중개상인 억만장자 사업가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한 뒤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 알렉은 곧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은 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조슬린은요. 그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외모를 가지면 다시 날 봐주지 않을까? 와. 오로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자, 하지만 남편 알렉은 여전히 그녀에게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그러자 아내 조슬린은 더더욱 외모에 집착. 남편이 콧대가 높은 배우를 좋아하던데 코를 높일까? 이번엔 고양이처럼 얼굴에 색소를 넣어볼까? 시라소니처럼 눈을 더 찢어야겠어? 성형 중독이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슬린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에 들인 돈이 무려 400만 달러. 한으로 4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미쳤어. 얼굴은 조립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고. 징그러우니까 그 얼굴 치워. 우리 이혼해. 남편 알렉은 어린 모델과 바람까지 피우며 아내 조슬린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급기야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이혼. 조슬린은 당시 가장 높은 위자료 액수인 2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받아 화제를 모았고요. 이혼 이후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계속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남편의 사랑은커녕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얼굴과 청춘까지 수술에 매달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짠해지네요.